거액자산가 양성 대한민국 최고 전문가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방박사 일등주TV 토마토TV 이토마토에서 진행하는 정권방송입니다. 저는 동방박사 최병훈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가 휴장 시간에 쉬는 주말에 이슈 변수 있었으면 그걸 체크하고 한 주간 뭐 일주일 동안 있었던 정치 진단하고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종목도 있으면 이야기하고 뭐 아카데미 안내도 있으면 하고 간단하게 영상을 이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4월 14일 오후 6시입니다. 5시 51분이네요. 자, 먼저 이제 뉴스를 보면 주로 나오는 게 그거죠. 중동 전쟁. 이미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은 진행 중이었는데 이란이 예고를 했었죠. 그동안 이란이 예고하고 바이든도 며칠 안에 근시일 안에 이란이 공격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를 한 상태에서 지수가 조금 조정받고 있었습니다. 에너지는 좀 올라가고 그런데 보복 공격 그래서 지금 14일날 우리나라 0시에 그 현지 시간으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뭐 드론하고 드론 무인기 그 다음에 뭐 순항 미사일 그리고 각종 미사일로 공격을 한 300개 정도 된다 그럽니다. 근데 거의 다 99% 격추하고 뭐 한 몇 개만 이제 이스라엘 공군기지나 뭐 떨어진 데 있는데 큰 피해는 없고요. 이스라엘 피해는 소녀 한 명이 뭐 죽었다고 사망했다고 발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는 계속 이란이 예고했었기 때문에 언제 할까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불안 요소가 있었는데 그것도 유가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진 않았었습니다. 그 상태 실제로 공격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래서 이란은 이미 발표를 시리아에 있는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을 폭격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래서 보복을 하겠다 그래서 보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란이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무차별적인 뭐 한 수백 개면 엄청나게 공격했는데 아이언돔 이스라엘 아이언돔하고 영국과 미국의 전투기들하고 해서 전체 뭐 방어를 해냈습니다. 즉 방어에 성공했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공격에 방어에 성공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지상전을 해서 전면전 지상전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붙으면 지정학적 위치상으로 전면전 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공중전을 해서 하게 되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죠, 이란이. 근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전면전으로 확전될지 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한 상태고 일단 이란은 이것으로 보복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 건 영사관이 폭격받은 거 그 건은 완성이 됐다 완료됐다 끝났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자국 이스라엘 영토에
어쨌든 이란에 미사일이 떨어졌기 때문에 방어를 다 해냈지만 그래도 떨어졌기 전면적으로 엄청난 300기의 뭐 미사일로 날라와서니까.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명분은 있는 거죠. 이란도 명분 때문에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도 앞으로 대규모로 왔기 때문에 또 대규모로 이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을 퍼부으면 이제 이란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걸 일단락 됐다 그랬는데 자국 영상은 벗고 그러면 이란도 공격을 또 하고 그러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면주를 하게 되면 뭐 다른 이란 추종한 세력과 뭐 영국과 뭐 미국은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다시 공격하는 그 전쟁 공격전에는 미국은 참여하지 않겠다 선언을 그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이 추가적으로 이란에 대해서 공격을 못하게 전면적으로 못 가게 하고 있고 지금 사우디도 그렇고요. 사우디가 참전을 안 사우디는 자국 통해서 뭐 미국과 이스라엘이라든지 이런 항공기라든지 이런 게 통과를 허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공기 통과해서 전투기 통과해서 이란을 공격하고 이란도 마찬가지고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는 공격 확전 중동에서 하얗고 완전히 전면전으로 터지는 확전을 원치 않고 있고 미국도 확전을 원치 않고 미국도 11월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여기서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란도 명분을 쌓았고 공격했으니까 이스라엘은 여기서 더 이상 하지 않고 이제 이렇게 하고 끝내면 가장 좋은 건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전면전 가능성도 있고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잘 모릅니다. 자 그러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대통령은 무조건 공격을 하려 하지만 지금 자국 내에서도 엄청난 반대 여론이 많고 그 다음에 그동안 시간도 오래 걸렸고 해서 미국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네타냐후가 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그죠? 그래서 불투명한 것은 계속 이어집니다. 불확실성은. 그렇더라도 일단 일단락됐기 때문에 정시에 금융시장에 너무 크게 충격 여파는 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제한적이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 여기 이제 HTS로 차트상으로 나오진 않아요. 현재는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서비스는 안 해주고 있으니까 정시 보시면 주요 국가만 유럽이나 뭐 인도나든지 뭐 전체적으로 하고 중동은 지금 나오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중동이 개장이 됐는데 이스라엘 시장이 개장을 했는데 전쟁이 보복 공격 받은 이란의 공격 받고 이후에 근데 플러스 났습니다. 플러스로 갔기 때문에 개장하고 나서 우리나라 시간 5시 20분에 이스라엘은 플러스 0.01% 플러스 0.01% 마이너스가 오고 플러스가 오고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그 플러스 마이너스 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공격한 이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그래 되니까 비트코인 가격이 확 빠졌다가 또 낙폭을 좀 줄이고 있고 근데 안전자산으로 좀 가겠죠. 유가는 뭐 87달러까지 올랐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이스라엘이 언제 공격할지 여부는 아직 결론 난 것도 아니고 이제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시장 보면 지금 조정이 들어가 있는 장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세계 정시를 이끌고 있었던 게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AI 반도체의 핵심 칩. 이제 AI 반도체 시대가 오면
AI나 인공지능 시대, AGI, 범용 인구. AI 반도체 시대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먼저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잖아요. 인프라를 구축해야 됩니다. 자, 중국이 경제 성장을 크게 시켜서 중국을 선진국 반열 올리겠다. 그래서 서부 대개발이 일어난 거죠. 서부 대개발 시대를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 서부 대개발을 하려면 일단은 건물도 짓고 땅도 파고 건물도 짓고 도로도 정비하고 아파트 짓고 건물도 짓고 다 하려면 원자재가 엄청나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원자재가 중국에서 나는 게 아니면 해외에서 다 갖고 와야 되잖아요. 원자재하고 실어 나가는 배, 조선 이게 엄청나게 수혜를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자 원자재 실어 나가는 배는 10년이면 끝나는 거고요. 서부 대개발이 10년이 끝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프라 구축하고 나면 그 다음에 그 인프라에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사니까 그럼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소비하는 어떤 게 그래서 소비 시대가 온 거고 그때 그 다음 소비 시대 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인프라 구축 인프라는 10년이 이렇게 한 7년 정도 주식은 올라가 끝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AI 시대라든지 AI 혁명 시대, AI 혁명 시대 핵심적인 인프라 관련된 수혜주들은 한 10년 정도기 때문에 몇 년 안 갑니다. 상승 또 날아가고. 근데 엔비디아는 하드웨어 쪽이지만 앞으로 소프트웨어도 이제 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고 플랫폼 기업으로 탈바꿈하겠다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조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세요. 요 고점. 아직 저희는 재매수하지 920달러 내외 판 것은 재매수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400 여기서 판 주식은 다시 재매수했고 여기서 판 주식은 재매수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추세 하락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꺾이고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음봉이 일봉으로 한 개 양봉도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돌파를 이거 그리고 중동 불안세가 계속 있기 때문에 이미 꺾였습니다. 꺾이면 조정을 받는 거죠. 기본적으로 여기도 꺾여서 조정받고요. 여기는 쌍봉에 조정받아 오랫동안 조정받았고 여기는 하나 둘 세 번째 네 번째 조정받았게 갔었는데요. 여기도 꺾였잖아, 그죠? 여기선 지금 현재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꺾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가 하락합니다. 여기 깨져서 기본적으로 하락할 걸 보여서 조정이 들어갔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종합주가 지수도 비슷하죠. 엔비디아가 선등하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이미 똑같아요. 다 조정 들어갔고요. 그러면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어떨까?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오히려 급락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엔비디아에는 AI 반도체가 반응했는데 이게 급락하고 있어. 그래서 전체 시장은 다우존스도 조정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5개월 동안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하는 거죠. 그리고 금리 인하가 자꾸 늦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 경기가 고용이라든지 금리라든지 뭐 이 정도면 견딜 만하다. 그래서 경기 침체 징후가 안 보여서 금리 인하를 6월달 예상은 9월로 다시 이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미 종합주가는 보여주고 있죠. 그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미리 최소한 6개월 뒤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뒤에는 금리 인하를 한다 하더라도 경기가 안 좋아져서 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은 주식이 가지 않아요. 금리 인하하면 주식이 간다는데 이미 그것 때문에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 거죠. 실제로 또 그때 당시 되면 경기가 나빠서 주식이 빠지고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야 됩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3월달부터 이미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3월에
변곡점 장세에서 중소형주를 많이 올라온 주식들 갖고 있으면 한번 딱 물려버리면 기본적으로 30%대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면 손절 안 하고 난 기다린다. 그러면 가격이 좀 올라왔는데 이게 경기가 나빠지면 올라가지 않고 70%까지 빠집니다. 60, 70%. 안 그런 것 같지만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보세요. 대다수 아직도, 저는 그 이야기 다 틀린 이야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자, 포스콜딩스 보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믿지 않았죠, 사람들. 제가 그렇게 이야기도. 여기서 이미 일봉으로 다 끝났는데, 여기서 50만원 오면 이제 100만원 이거 돌파 간다고. 차트 공부한 사람 기본적으로 차트로 다 되는 거 아니지만, 거래가 이렇게 실렸는데, 요 컨손들이 한 방에 다 때렸는데, 누가 밑에 사가지고 올리겠습니까? 시가총액 높은 주식을. 자, 그러니까 이게, 자, 전쟁이, 중동이 확산돼가지고 중동전이 하얗고 터져서 유가도 130달러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죠? 유가가 130달러 가면 전부 다 물가 때문에 아우성이겠죠. 우리나라도 거의 망할 정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위기가 오는 거죠. 미국은 셰일가스가 있어서 좀 덜해요, 그죠? 경기 회복이 글로벌적으로 미국 빼고도 경기 회복이 되고 있다가 완전히 찬물을 뛰어져서 유가 때문에 경기가 스태그플레이션, 장기 침체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침체되는데 어떻게 경기 관련 주식이 올라가겠어요, 그죠? 2019년도 보면 그 얘기가 정확히 나옵니다. 2019년도 보세요. 경기가 안 좋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다시. 그 전부터 경기 2018년도 11월에 경기가 꺾이기 시작해서 꺾기는 계속 내려왔잖아요. 그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서부 대개발하고 이제 인프라 구축이 완료되고 나서 조선도 2007년도 고점, 2007년도 장이 엄청 좋았거든, 버블장. 그 다음에 경기가 중국이 더 이상 서부 대개발 안 하고 이제 소비로 들어가니까 역시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2010년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경기 관련된 철강뿐만 아니라 조선도 10년도 경기 잘 나와도 주식 끝없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건물을 다 거의 다 지었는데 철강이 그렇게 소비가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중국도 그만큼 성장했고, 그래서 끝없이 지금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더 건물 지을 땐 더 없습니다. 전쟁에서 다 부서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는. 그래서 이 주식은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찍어야 그지. 아직 멀었습니다. 30만원. 제가 가도 여기서는 당연히 내려올 때 당연히 38만원 간다 그랬어요. 40만원 초반 당연히 30만원 찍었죠, 지난번에. 이제는 그게 아니면 그 땅선은 반드시 찍어요. 그럼 악소리나가 똑같이 카카오 갖고 있어도 다 손절하고 삼성전자 본전은 손절, 그거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잘 모르면서 인기 있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부를 해서 많이, 결국은 내가 똑똑하다면. 내가 전문가들보다 똑똑하지 않으면 전문가 선택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고, 물론 뭐 틀리고 맞을 수도, 개념은 장기인지 단기인지, 단기 투자자 그런 거죠. 단기 매매하신 분들이 물리면 계속 갖고 있어요. 이건 장기 투자는 뭐, 나 여기 샀어요. 50만 사가지고 나중에 요거 돌파하면 한 2, 3년 있다가 이거 팔면 되지? 그죠? 그런 사람들은 상관없지만, 이걸 단기로 들어갔다 물리면 의도지 않게 장기 투자잖아요. 장기 투자자는 뭐 여기 사가지고 난 100만원 간다 생각하면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근데 단기 매매자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경기가 나빠지면 다 그렇다. 그래서 에코프로 BM도 제가 18만원 깨진다 그랬습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도 올해 여기가 18만원이에요. 18만. 여기서는 내가 28만 찍고 그 다음 20만원대 왔을 때 28만 붕괴되고 왔을 때 25만 왔을 때 18만원 찍어야 된다. 최소한 올라왔잖아요. 그죠? 기법상 있어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늘 땅산이 올라오고 있지만 그 기분이 보면 평균적으로 여기 얼마냐면
당선이 13만 7천인데요. 그보다 올라오고 있어서 평균적으로 이것은 아무리 못해도 15만원 내외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18만원에서 다시 20%. 그러면 그때부터 사면 15만원 사면 한 3배는 나잖아요. 15만원 사면 회복만 하면 여기까지 회복해도 더블이고요. 고점까지 회복하면 3배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장기 투자자들은 내년이나 전에는 한 1, 2년, 2년 정도로 보고 사는 게 내려가면 22만이니까 20만도 깨지고 18만 깨지, 여기 18만 7천이 그거 깨지면 안 깨질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면, 그러니까 20만 깨지면 내가 30% 산다면 비중 10% 사고 18만 깨져 16만 것도 10% 사고 그 다음 15만 원 10% 사서 평균 단가 낮춰서 가도 상관이 없다. 아니면 20% 사고 나중에 랠리할 때도 되고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수산화 유통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300달러 가던 게 반타작이 150이잖아요. 3분의 1 70%면 100달러. 이렇게 100달러까지 80달러가 내려왔다. 지금 100달러 20%좀 올라와 있습니다. 100달러 초가 있으니까. 그래도 고점 대비 71%잖아요. 70%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이게 150달러, 150달러까지 갈 수 있더라도 이거를 회복을 못합니다. 중국 전기차 시장 이미 고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극재는 시간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나서는 뭐 실적 나오고 나 지금 4월이나 5월달에 급락했을 때 양극재 주식도 매수하는 것은 장기 투자한테는 괜찮아요. 단기 매매는 뭐 매매해도 되지만 그래서 보시면 기법상으로 침체가 한번 나고 침체가 이제 두 번 여기가니까 여기를 깨지면 파동이 아직 침체권 안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한 35만 내용은 잘 안 빠질 걸로 보입니다. 이것도. 근데 월봉으로 아직 멀었습니다. 보수콜리는 침체가 첫 번째가 바로 끝나지. 침체가 첫 번째 오면 시간적으로 항상 두 번이 나와야 됩니다. 아직 멀었잖아요. 그죠? 멀었죠? 보수콜 갖고 있으면 마찬가지예요. 지금 2차전지 쪽은 그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죠. 2차전지는 음극재하고 동박하고 이런 거. 동박은 뭐 SKC는 유리기판도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도 있고 반도체 동박도 있고요. IT 동박도 있고 롯데도 반도체 동박, IT 동박, 초극박, 그다음에 IT 동박. 지금 여기 SKC 여기 솔루스 세 군데에서 매출 비중에 3분의 1이 동박인 회사는 솔루 첨단소재고 매출 비중에 전지박, 2차전지, 배터리박은 3분의 1 정도 되고 올해 하반기도 커지고 여기 서버용, 통신용 동박은 솔루 첨대가 매출 비중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SKC는 8,000톤이니까 4만 톤 한 20%밖에 차지하지 않고요. 2023년도 매출액 20%, SKC도 IT 동박이 있으니까 IT가 좋아지면 즉 서버 센터를 많이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칩들이 반도체 많이 들어가죠. 그 칩에 들어간 기판은 전부 다 우리나라 회사들이 잡고 있고요. 특히 L 반도체는 반도체는 동박이 많이 들어갑니다. 정말 하이엔드 동박들이 미국 시장으로는. 그래서 앞으로 200조의 서버 센터가 만들어지면 거기에 당연히 장비 업체들은 한미반도체점 장비 업체들은 한 대가 수백만원 수백억 되는데 그걸 업체들이 예를 들어서 MSV, TI, TSB 하면 장비는 한번 사면 계속 오래 쓰잖아요. 그래서 인프라 구축할 때 많이 들어가는데 그 이유는 또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비들 주가는 항상 어느 정도 고점 가면 매도하고 팔 생각해야 되고요. 장비가 들어가면 이제 칩이 막 만들어지면 칩 관련된 주식도 또 가고 또 장기적으로 뭐가 갈지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2차 전지박은 지금 업황이 안 좋은데 동박, IT용 동박
기판용 동박, 그다음 반도체용 동박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수혜도 된다. 그래서 지금 솔루스 첨단 소재는 뭐 GPU 업체도 지금 두 군데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하이엔드 동박은 현지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품질의 안정을 갖게 할 수 있어서 일단 솔루스 첨대, 그 다음에 미국에서는 캐나다 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에서 26년도 7년도 양상되는 롯데에너지 두 개 회사가 지금 미국의 수혜는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미국 주식은 엔비디아가 조정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조정이에요. 이제 경기가 나빠진다니까 IT는 바로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도체가 먼저 만약 올해 하반기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만약 중동전이 확산돼 가지고 이스라엘 이번에 다시 보복 공격을 받아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이란을 대규모 미사일로 이란처럼 200기 300기 미사일을 갖다가 이란으로 쏟아부으면 전면전으로 확산됩니다. 무조건. 그럼 유가는 당연히 100달러 이상 가고 120달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유가가 과거의 중동정부처럼 그렇게 확산되지는 못해요. 그 과거의 고점 뚫지는 못할 걸로 보여요. 이미 미국은 중동에서 수입하는 비용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세계의 뭐 한 70%를 중동이 80% 이상을 차지했는데 지금은 중동 석유가 세계 경제의 3분의 1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그 외 지역에서 많이 생산해. 미국은 미국 자체도 셰일가스가 미국도 오바마 시대에 뭐 우리는 석유에서 해방됐다 에너지에서 왜 셰일가스 때문에 셰일 오일 때문에 60년간 외부와 단절도 이 오일로 먹고 산다. 그 정도로 이제 그거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유가가 너무 뭐 130달러 간다는 것은 저는 아직은 동의하지 못하고요. 100달러 이상은 지금은 아직 안 갈 걸로 보입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고 내일 아침에 대다수 종목이 확 빠지면 어느 정도 반전하는데 추세로 반전하지는 못해. 아직까지는 우리도 조정받고 있기 때문에 조정받는데 악재는 내려가 더 추가 하락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내려갈 때는 우리 종합주가 이렇게 되면 종합주가지수 제가 주봉상 여기까지 만약에 나쁘면 여기까지 2550 정도 내려올 수 있지만 130포인트잖아요. 2550원 2680. 근데 이 월봉으로 보면 이건 12평선 안 깨져요. 2570포인트 잠깐 깨져 종가로. 그러면 2550포인트 2630에서 2630포인트에서 2550 정도 2570 2580 정도 내외에서 2580 정도에서 2650 사이는 매수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포인트 빠진 2630이잖아요. 그 이후부터는 50포인트 마이너스 50% 이상 빠지면 그는 오히려 매수 쪽이기 때문에 그럼 이번 달에 연봉 다음 달에 중동이 확산이 된다면 당연히 원봉 주겠죠. 월봉으로 원봉 이렇게 여기까지. 그럼 원봉 주니까 그러면 이거 크게 여기 빠졌으니까 여기는 여기까지 그죠? 그럼 다시 내려왔다 다시 하더라도 이 주식은 다시 반전해 줍니다. 그래서 박스권 이걸 깨려면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확전이 되지 않을 걸로 이게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 적자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업황이 개선이 안 되는 주식은 한번 내려가면 중성주를 피해를 보면 내려가면 회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가시면 될 것 같고 아직 제가 저도 여기 여기 보면 인조인간 시대의 모든 것 아카데미를 2탄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제가 추천하고 10배 간다면 10배가 갔고 100배 간다면 100배가 갔고 다 갔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주식은 저는 종목을 여러 개 하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2016년부터 17년도에는 배터리 시대가 왔기 때문에 전기차 배터리 셀 SDI, 그 다음에 소재 1탄부터 전기차 모두 1탄부터 에코프로 계속 들어가 있고 2탄부터 포스모 신소재, LNF, 포스코 케미칼, 롯데에너지부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 게 다들 같잖아요. 그죠? 텐베가. 자, 그러면 인조인간 시대의 수혜주도 있어요. 작년에 엔비디아는 뭐 무조건 수혜주니까. 그래서 인조인간의 모든 건 이후에도 대상승주이고,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 2탄에도 추천주를 아직 추천을 8개 정도인데요. 1탄에 8개, 2탄에도 뭐 8개, 10개인데, 지금 2개만 국내 주식 사야 될 거 2개만 바닥권 이상 하고 나머지는 아직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장이 나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강의를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의 끝나면 추천주는 뭐 리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강의는 4월 15일 월요일 총, 그럼 내일 끝나는 거죠? 아니에요. 지금 1강밖에 안 했습니다. 아직 지금 장이 이렇게 4월 말까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추천하겠지만 아직은 그래서 기법밖에 안 해드렸고, 이제 내는 인생성 역전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이제 내일부터 화요일, 내일 월요일이죠. 내일 저녁에는 2강을 합니다. 인조인것이 도래.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대시스 공개 마지막 주 전략. 그러니까 이제 이달 25일까지 여기 25일날 할 거고요. 여기가 4월 22일날 4월 15일날 하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국 주식은 아직 살 때가 아니에요. 계속 하락하면 매수 시점 어디인지 알려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이 나쁘기 때문에 장기 종목은 뭐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피터 린치라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30년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하면서 9번의 대폭락장이 왔었어요. 그래도 한 번도 미리 대비해서 팔고 다시 매수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다 그랬죠. 어차피 갈 거니까. 그래서 몇 배간 팔고 늘 그래서 엄청난 수익을 냈습니다. 장기 투자 그러고 단기 매매로 들어가서 물론 빨리 팔고 다시 하든지 이미 뭐 늦을 수도 있지만 지금은 업황이 개선되는, 올해 업황 개선되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 지금 에너지도 많이 올랐다고 에너지 가서 일렉트릭 이런 거 가서 좋다고 잠깐은 먹을 수 있지만 물려버리면 다시는 회복 안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중동전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은 안 되니까 거기다 뭐 휴전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렇게 보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